관세 전쟁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로 키를 잡고 있는 게 스콧 베센트죠. 지난 23 일에 양국의 관세율에 대해서 "양측 모두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."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걸 조금 더 크게 확대 해석해 본다면 둘 다 지금 너무 세게 숫자를 부르고 있는 거고 계속 치킨 게임을 벌이다 보면 양측 다 피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볼 것이다라는 것으로 합의를 좀 귀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관세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까 이 부분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칩스법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. 중국을 옥죄면서 미국 또한 어쨌든 중국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더 넓게 봤을 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시장도 또한 이제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황인데요. 미중 갈등 심화로 만약에 평균 관세율이 40%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모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34%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지금 테크 인사이츠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나온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. 일단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보이는 겁니다. 만약에 관세 영향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빨간색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매출이 기본 가정 대비해서 크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빨간색 라인대로 가게 된다면 기존 예상치 대비해서 34%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예상치가 올해 7,360억 달러, 내년이 한 6,990억 달러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폰, PC, 반도체 등 고객사의 재고 확보 추세가 두드러질 것이다. 그리고 하반기에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전자제품 출하량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게 관세가 100%를 넘어가게 된다면 관세율 전반이 40%를 넘을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시장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. 이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 수익이 압박을 좀 받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GPU, HBM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게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했던 빙산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.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은 그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재고 관세 대비해서 재고 좀 쌓아 놓으려고 선구매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막 전자제품을 사고 있는데 하반기 돼서 데이터 센터는 별개로 치더라도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모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 34% 정도 지금 예상치보다도 하향이 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이번에는 그 코인 시장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어쨌든 증시가 좀 안정을 찾게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죠. 손정유 회장이 비트코인에 통 크게 베팅을 했다라는 기사가 좀 있어서 살펴볼 텐데요. 맨 처음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됐었는데 소프트뱅크가 테더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미국 상무부 장관의 아들인 브랜드 러트닉이 이끌고 있는 캐터 피츠제럴드 증권과 함께 21 캐피털이라는 그 투자 벤처 회사를 설립을 할 것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9억 달러, 테더가 15억 달러, 비트파이넥스가 6억 달러 요렇게 해서 지금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. 21 캐피털에 같이 제공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한 3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의 아들인
지금 브랜드 러트닉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서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7년, 18년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가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본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크게 손실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이 시점에 비트코인에 통 크게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기사를 좀 보니까 브랜드 러트닉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. 지금 원래 그동안 기술주랑 같이 계속해서 움직이던 경향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움직임이 같이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과 증시랑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지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